죽어있던 밀가루 반죽의 심장박동을 만들어내는 1g의 마법.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이스트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고대 맥주 양조장에서 태어난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영하 20도의 냉동실에서도 겨울 배추와 똑같은 방법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죠.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는 경이로운 미생물의 세계. 오늘 푸드 딥다이브에서는 이스트의 소름 돋는 생존 과학을 파헤쳐 봅니다. 밀가루, 물, 소금 이 세 가지 재료만 섞어 놓은 반죽은 며칠이 지나도 그저 축축하고 무거운 찰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갈색 가루가 한 꼬집 들어가는 순간 죽어있던 반죽은 마치 숨을 쉬듯 맥박이 뛰고 생명력을 얻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우리는 종종 주방 선반에 무심코 던져둔 이 가루를 베이킹 파우더 같은 단순한 화학 첨가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의 렌즈를 밀착해보면 그것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스트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식탁을 책임져온 단세포 미생물, 즉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버섯이나 곰팡이와 친척벌인 진균류에 속하죠. 이 녀석들의 정식 학명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출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입니다. 라틴어로 사카로는 설탕, 마이세스는 곰팡이, 그리고 세레비시아는 맥주를 뜻합니다. 직역하자면 맥주를 당을 먹고 사는 곰팡이가 되죠. 빵을 부풀리는 효모의 이름에 왜 뜬금없이 맥주가 들어갔을까요? 고대 이집트나 중세 유럽의 제빵사들에게는 지금처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편리한 가루 이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을 굽기 전 늘 옆집에 있는 맥주 양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맥주를 발효시키고 나면 표면에 뽀글뽀글하고 걸쭉한 거품 덩어리가 뜨는데 제빵사들이 바로 이 효모 거품을 한 국자 얻어와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을 부풀렸던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빵과 맥주는 사실 완벽하게 같은 생물에서 태어난 형제인 셈입니다. 밀봉된 포장지 안에서 이 작은 일꾼들은 수분이 제거된 채 아주 깊은 가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죽 온도를 맞추어 따뜻한 물을 붓고 밀가루라는 풍부한 먹이를 주는 순간 수억 마리의 잠자는 생명체들은 기지개를 켜며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이들은 밀가루 속의 당분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두 가지 엄청난 부산물을 뿜어냅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효모가 뿜어낸 이 가스 풍선들은 끈적한 글루텐 그물망에 갇혀 빵의 거대한 부피를 만들어냅니다. 오븐 속에서 빵이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오븐 스프링 에너지의 원천이죠. 두 번째는 알코올과 유기산입니다. 오븐의 뜨거운 열기에 알코올 자체는 날아가지만 그 자리에 인간이 인공적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수백 가지의 복잡한 풍미를 남깁니다. 즉 발열한 빵의 영혼을 빚어내는 완벽한 화학적 연금술인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희방 반죽 온도를 계산하며 환경을 치열하게 통제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빵은 단순히 가루를 섞는 작업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이 미세한 생물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를 주방에 조성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죽을 다루는 사람, 즉 제빵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인간은 알코올을 잘 만드는 녀석들은 맥주용으로, 가스를 더 잘 뿜어내는 녀석들은 제빵용으로 훈련시키고 선택배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주방 선반에 놓인 이 갈색 가루는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상업용 이스트 공장에서는 거대한 탱크에 이 우수한 제빵용 효모 종자를 넣고 먹이를 줍니다. 이때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가성비 최고의 식단이 바로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당밀, 몰라세스입니다. 공장의 효모들은 이 검붉고 달콤한 당밀을 먹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칩니다. 여기서 제빵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생물학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빵을 만들 때는 효모가 가스와 알코올을 뿜어내는 발효를 해야 하지만 공장에서는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효모 자체의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효모는 주변에 산소가 없으면 알코올과 가스를 만드는 무산소 호흡, 즉 발효를 하지만 산소가 풍부하게 주어지면 발효를 멈추고 자신의 세포를 복제하며 번식에만 집중하는 아주 영악한 생존 본능을 가진 생물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거대한 배양 탱크 아래서는 엄청난 양의 공기, 즉 산소를 쉼없이 뿜어줍니다. 당밀이라는 풍부한 먹이와 산소를 듬뿍 먹은 효모들은 알코올을 만드는 대신 헬스장처럼 덩치를 키우고 미친 듯이 분열하며 그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갑니다. 이렇게 거대한 군락을 이룬 효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수분을 짜낸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업용 이스트의 원형이 됩니다. 효모의 억눌린 발효 본능을 이용해 오직 세포 증식만 극대화한 현대 생물공학의 승리인 셈이죠.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 산소 배양의 과학은 우리 주방에서 빵을 반죽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기계로 돌리고 손으로 치대고 접으며 왜 굳이 반죽 속으로 공기를 억지로 집어넣어 줄까요? 바로 반죽 초기 단계에 잠에서 깬 이스트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산소를 만난 이스트들이 1차적으로 자신의 숫자를 충분히 복제해 두어야 이후 발효가 진행되며 산소가 차단되었을 때 수억 마리의 거대한 군단이 일제히 무산소 호흡으로 전환하여 가스를 뿜어내고 빵을 완벽하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트의 종류를 나누고 그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수분 함량입니다. 배양 탱크에서 갓 꺼내어 깨끗하게 씻고 뭉쳐놓은 형태가 바로 수분 70%를 머금고 있는 생 이스트입니다. 수분이 풍부해 효모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이므로 발효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빵의 풍미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동네 빵집이나 대형 베이커리 현장에서 오랫동안 가장 사랑받아온 근본 중의 근본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다 보니 보존성이 떨어져 냉장고에서도 2에서 4주가 넘어가면 녀석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를 뿜어내는 힘이 약해져 발효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 불안정해지죠. 심지어 굶어 죽은 효모 세포들이 터지면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거나 찰흙 같던 질감이 진흙처럼 미끌거리며 곰팡이가 피기 십상인 아주 까다로운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이 생이스트의 짧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스트를 말려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빵과학의 첫 번째 진화 형태가 바로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수분을 약 8% 수준까지 건조시켜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렸죠. 하지만 이 초기의 건조 기술은 너무 거칠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바깥쪽에 있는 효모들이 죽어버리며 단단한 껍질을 형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는 반죽에 바로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에 설탕을 살짝 풀고 15분 이상 미리 담가두어 죽은 껍질을 녹여내고 그 안에 잠든 생존자들을 깨우는 예비 발효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완전히 박살내고 현대 제빵기의 생태계를 영원히 바꿔버린 혁명이 1970년대에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이스트 제조사 르사프가 효모를 죽이지 않고 수분만 4에서 6%까지 극한으로 쥐어짜내는 최첨단 건조 기술을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는 과립이 아주 미세해서 물에 미리 녹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밀가루에 툭 털어넣고 찬물을 부어 반죽기를 돌려도 순식간에 수분을 흡수하고 깨어나는 마법 같은 편리성을 자랑했죠. 르사프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베이커리와 홈베이커의 주방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제빵계의 반도체 기업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르사프의 인스턴트 이스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보고됩니다. 바게트나 식빵에서는 기가 막히게 부푸는데 단팥빵이나 브리오슈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간 반죽에서는 이스트가 활동을 멈추고 빵이 떡이 돼버리는 현상이었죠. 범인은 바로 삼투압 현상이었습니다. 반죽에 설탕이 5% 이상 들어가면 강한 삼투압 때문에 이스트 세포막 안쪽의 수분이 바깥의 설탕 쪽으로 쫙 빨려나가 버립니다. 수분을 뺏긴 이스트는 쪼그라들어 기절해버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르사프는 극한의 삼투압 환경에서도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버티는 돌연변이 특수부대를 배양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당용 이스트 혹은 르사프의 포장지의 색깔을 따서 흔히 사프 골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설탕이 거의 없는 담백한 빵에 쓰는 기본 이스트는 사프 레드라고 부르죠. 즉, 레드와 골드는 단순한 색깔 차이가 아니라 이스트의 목숨이 걸린 삼투압 방어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르사프가 또 한 번 제빵기에 거대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생이스트가 가진 압도적인 풍미와 발효의 안정성, 그리고 인스턴트 이스트가 가진 장기 보관성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합쳐버린 궁극의 마스터피스, 바로 세미 드라이 이스트를 탄생시킨 것이죠. 생이스트의 퀄리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수분을 20%만 남겨둔 상태로 영하 18도의 냉동실에 꽁꽁 얼려 보관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놀라운 점은 수분이 20%나 되는데 영하의 온도에서 서로 뭉치지 않고 모래알처럼 부슬부슬 흩어지며 해동할 필요 없이 반죽에 바로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조 과정의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아 발효력이 폭발적이고 냉동실에서 무려 2년이나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현장의 셰프들이 입을 모아 한 번 쓰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극찬하는 최종 병기, 그것이 바로 세미드라이 이스트입니다. 많은 홈베이커들이 마트에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집어들었다가 뒷면에 빽빽한 성분표를 보고 조용히 다시 내려놓곤 합니다.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비타민 C, 천연 발효종을 키울 땐 오직 밀가루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 이 가루에는 왜 이런 복잡한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는 걸까요?
이 낯선 단어들이 주는 공포감 때문에 상업용 이스트를 인공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화학 첨가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의 시선으로 이 첨가물들의 진짜 역할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생존을 위한 위대한 과학 다큐멘터리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먼저 앞선 챕터에서 등장한 끝판왕 세미드라이 이스트의 미스테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수분이 20%나 들어있는데 어떻게 영하 20도의 냉동실에서 덩어리째 꽝꽝 얼어붙지 않고 모래알처럼 보슬보슬함을 유지할까요? 일반적인 세포는 수분을 머금끈 채 얼어붙으면 내부의 물이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벽을 무참히 찢어버립니다. 즉 해동하면 다 죽어버리죠. 혹시 밭에서 한겨울 꽁꽁 언 서리를 맞고 자란 겨울 배추가 유독 달고 잎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배추가 맹물 상태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속의 성분을 달콤하고 진한 당분으로 바꾸어 얼음이 어는 온도를 확 낮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세미드라이 이스트도 정확히 똑같은 대자연의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극한의 추위를 감지하면 이스트는 몸속에 트레할로스라는 천연 당분을 엄청나게 축적하죠. 이 트레할로스는 수분이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이스트 세포가 찢어지지 않고 입자 겉면에 얼음이 들러붙지 않아 냉동실 안에서도 서로 뭉치지 않고 보슬보슬한 모래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지옥에서 생명체를 살려내는 겨울배추와 효모의 경이로운 방어 기제죠. 그렇다면 이름도 무시무시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극한으로 건조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살려내기 위한 얇은 우주복, 즉 유화제입니다. 수분을 4%까지 쥐어짜내는 잔혹한 건조실에서 효모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1차 방어막이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반죽할 때 일어납니다. 바짝 마른 이스트 표면은 원래 물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이 유화제 코팅이 없었다면 밀가루 산 위에 이스트를 불리고 찬물을 부었을 때 이스트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떡처럼 떡 뭉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유화제의 코팅 덕분에 물이 닿는 즉시 스펀지처럼 수분을 쫙 빨아들이며 수억 마리의 일꾼들이 일제히 눈을 번쩍 뜹니다. 이름 앞에 인스턴트라는 혁명적인 단어를 붙일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 1%의 유화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이 빵에는 왜 들어가는 걸까요? 제빵과학에서 비타민C는 이스트에게 영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글루텐을 위한 철근입니다. 인스턴트 이스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속도로 폭발적인 가스를 뿜어냅니다. 만약 밀가루의 글루텐 뼈대가 약하다면 이 강력한 가스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반죽이 푹 주저앉거나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때 극소량의 비타민C가 투입되면 산화작용을 일으켜 밀가루 단백질의 결합을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효모가 아무리 거칠게 가스를 뿜어내도 반죽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버틸 수 있도록 골격을 강화해주는 완벽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밀가루 반죽에 털어넣었던 한 꼬집의 갈색 가루. 오늘 우리는 이 작은 가루가 베이킹 파우더 같은 단순한 화학 팽창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 고대의 맥주 양조장에서부터 인류의 식탁과 함께해온 경이로운 생명체라는 사실을 현미경의 시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생이스트의 짧은 생명력을 극복하기 위해 수분을 쥐어짜내고 설탕이 가득한 극한의 삼투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수부대인 골드이스트를 배양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천연 부동액을 뿜어내며 생존하는 세미드라이 이스트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상업용 이스트의 진화 과정은 곧 미생물과 환경이 벌여온 치열한 제빵 과학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트 포장지 뒷면에 빽빽하게 적혀있던 낯선 화학 첨가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해치기 위해 들어간 인공적인 독이 아니었습니다. 건조실의 가혹한 환경을 버티게 해주는 유화제 우주보시자 효모가 뿜어내는 거대한 가스 압력을 밀가루가 찢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뼈대를 세워주는 완벽한 과학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생물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이스트의 첨가물은 빵의 실패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춰주기 위해 설계된 눈물겨운 배려였던 셈입니다. 제빵은 단순히 레시피에 적힌 술자대로 가루를 섞고 오븐에 굽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내 주방의 온도를 통제하고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조절하는 이 모든 과정은 수억 마리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고도의 과학적 설계입니다. 오븐 속에서 빵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코를 찌르는 그 황홀한 향기를 뿜어낼 때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스트라는 작은 마법사들이 치열하게 대사작용을 마치고 당신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헌사인 것입니다.